그리고 이제 LNF 오늘 밀리지는 않던데 최근에 본 자본도 있었고 괜찮을런지 이런 부분을 언급한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나와서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리포트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지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표 주가는 내렸는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면서 또 좋은 내용을 잔뜩 써놨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줄인 겁니다.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최근 2달간 배터리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사실 LNF가 한 12만 원 단에서 이런 뭐 여타 잡음 막 생기면서 10만 원 선으로 뚝 떨어졌다가 이제 한 11만 원 선으로 반등하는 그런 주가 추이를 보이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가장 좀 충격을 줬었던 충격거리 일만한 그런 부분이 이제 테슬라 공급 계약 소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3조 거의 뭐 4조 되는 금액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공시 금액이 줄어서 좀 놀라셨던. 근데 이거는 뭐 큰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앞서서 자사주 100만 주, 이 자사주 100만 주의 규모는 전체 자사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규모였는데 그걸 매각하면서 이제 자금 조달하는 이런 일련의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팍 꺾였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 흐름들 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테슬라에 직납하는 직접 납기하는 그 물량 같은 경우에 워낙 기대치가 낮아서 펀더멘털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이렇게 낮춘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올해 판매 성장률을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그러면 27%로 제시하면서 경쟁사 대비해서는 양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보면 다른 국내 전기차 경쟁사 대비해서 미국 쪽에 잡음이 덜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 미국 쪽의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노출도가 적기 때문에 리스크가 제한적이라서 훨씬 국내 전기차 경쟁사 대비해서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LFP 양극재를 최초로 양산할 것이라 이거 준비를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주시하실 텐데 이건 일단 컨센이 118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망치가 369억 원이니까 지금 삼성증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요. 가동률 정상화, 이게 지난 분기였을걸요. 이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BEP를 맞닥뜨리니까 BEP를 좀 넘어서는 그런 가동률 정상화와 더불어서 머니코드에서 리튬 가격 상승했다는 2차 전지에 대한 반등,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이 요소가 붙었습니다.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이 받쳐줘서 긍정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이슈 잘 보시죠. 일단 목표 주가는 어쩔 수 없이 낮췄지만 투자 의견 매수 유지, 그게 경쟁사 대비해서 괜찮다는 이유, 오늘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다라는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 K원전주 탑픽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 2, 3번으로 점수를 매겼고 가장 선호도가 큰 거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고 좀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한전기술이 3등 되겠습니다. 1등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제 목표 주가 11만 원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타이틀도 그랬습니다. 근데 4분기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하회할 수 있는 근거는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지금 건설 기계 쪽 그런 부분에 사이클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두산 바켓 실적 부진 이슈가 여기에 좀 더해지다 보니까 좀 전망치 대비해서는 깎이는 흐름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는 수주 잔고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원전, SMR 그리고 가스터빈이 균형적으로 포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제일 탑픽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인데 그 다음 순위는 현대건설로 목표가 94,000원입니다. 이거는 4분기 영업이익은 일단 시장 전망치에 좀 부합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됐고요. 지금 중동 프로젝트에 대한 원가 부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상반기부터 어느 정도 좀 분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JP모건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 원전 수주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앞으로 중요한 핵심 모멘텀이 있다라고 봤는데 불가리아 그리고 미국 쪽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잘 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그 향후 상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전기술은 15만 원 목표가인데요.
계절적인 성수기를 좀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4분기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16%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기별 영업이익이 한 50억 원 정도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회계 기준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좀 약점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게 미국 SMR입니다. 그 미국 SMR 시장의 노출도가 좀 제한적이라서 그거는 좀 약점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탑픽의 순서 잘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원자는 비중 확대 이런 전략입니다. 자, 셀트리온 수익성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모건 스탠리에서 좀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이 부분까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7만 5천 원으로 올렸고 투자 의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는데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신규 바이오시밀러, 최근에 이제 제2의 물결에 진입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 마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 그리고 순이익 추정치 23%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고 올해 이후에 잉여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 밸류에이션 상향의 주요 근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시장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반박 데이터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 어떤 걸 걱정했었냐면 휴미라, 바이오시밀라 침투가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반박을 보면 신규 바이오시밀라가 일단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셀트리온의 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보더라도 침투율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작년에 실적 부담감은 있었네요. 시장 우려를 보면은 인플렉트라 매출 감소라고 했는데 1년 사이에 한 38%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합병 영향도 있고 고가 재고가 소진되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런데 반박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해는 신제품 효과 때문에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 우려 세 번째, 미국 공장 인수 비용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반박한 걸 보면 전체 매출 비중 이런 부분에 약 3%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시장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반박거리를 내면서 목표 주가 27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 비중 확대로 올려잡아서 투자 의견 이런 부분 좀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